때가 되면 정말 예술이 얼마나 우리를 고양시켜주는지 그런 것들을 실감할 수 있는 강의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 김영진 회장님 Can't Without, Can Live Without에 대한 말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그동안 수건이었던 법인 설립에 대한 것을 지금 TF팀을 한국재 원장님이 맡고 계셔 주시는데 많이 도와주셔서 오늘 드디어 이렇게 큰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날인 것 같아요.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유명한 분들의 연재들을 우리가 듣지만 우리 이야기들을 그래도 짧게라도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특별히 이제 치과 의사로서 치과 임상과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꽤 있습니다. 저희 그룹이 있는데요. 아무튼 근데 제가 이 크리스티안 선생님한테 배운 거가 굉장히 많고 그렇지만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이 선생님께서 루페를 쓰고 진료를 하신 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어요. 저걸 쓰면 어떤 세상이 보일까. 근데 완전히 신세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바로 이 96년도에 제가 저 루페를 사가지고 지금까지 똑같은 루페를 28년 동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말에 들어와서 이제 저 루페를 쓰고 진료를 하니까 동료 중에 저한테 그래요. 눈이 그렇게 안 좋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눈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더 잘 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 루페가 제 치과 의사에서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진료를 할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루페 이 페인 컨트롤은 굉장히 중요한 숙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고통 중에 신음하면서 찾아오는 환자 두려움, 염려일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회원님분이 이제 상품명으로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이 도포마취제를 모든 환자한테 반드시 쓰는 걸 보았어요. 지금은 저런 면봉도 잘 없더라고요. 양쪽에 다 솜이 달리는데 한쪽이 저렇게 나무 막대기로 되어 있는 걸로 솜으로 이제 이 도포마취를 바르고 특별히 이제 팔라탈 쪽에 마취를 할 때 저 뒤에 솜이 안 달려 있는 쪽을 팔라탈로 누르면 보고 저도 바로 와서 이렇게 따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페인 컨트롤은 우리가 치과 의사로 살아가는 한 평생 우리에게 참 이 숙명처럼 주어진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혹시 마취가 보통 우리 한 앰플에 이렇게 36mg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따져보면 한 10앰플에서 그래서 간이 많이 안 좋은 사람한테 이제 리도케인을 많이 쓰는 거는 해로울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아티케인은 반면에 이제 발현 시간이 좀 더 짧습니다. 리도케인에 비해서 좀 짧게 해서가 되는 90에서 95%가 혈장에서 요약을 해보면 36g에 그 2% 우리가 리도케인이 2%죠. 희석이 2% 되어 있고 아티케인은 4%로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에피네프린이 들어 있고 뭐 리도케인이야 뭐 지금까지 아주 파퓰러하게 사용했던 거기 때문에 뭐 다들 아시고, 혹시 아티케인을 안 쓰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굉장히 발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마취하고 바로 진료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되게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아티케인을 쓰면서 제 진료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티케인만 갖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지금 이제 저기 그 마취는 인트라 펄팔 그 어네스테지아죠, 그죠? 펄페다 직접 그 마취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확실한데 너무 아프잖아요. 이건 환자들이 완전히 거의 기절할 정도로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확실한 게 아마 치근막 주사인 것 같아요. 인필트레이션도 할 수 있고 블록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한번 클릭할 때 여기 0.00mm가 나온다고 돼 있어요. 0.06mm. 그러니까 아까 한 앰플이 1.7 내지 1.8 앰플 하는 건데, 인젝션을 하는 건데, 이 아티케인이 좋은 점이 이 분자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침투가 훨씬 잘 돼요, 리도케인보다. 아마 아티케인을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으로도 과거에 블록을 해야만 되는 케이스들도 인필트레이션만으로도 충분한 그 마취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버칼 쪽에 인필트레이션을 살짝 하고 링괄 쪽에 인트라 리가멘탈 인젝션을 해도 환자는 거의 통증을 못 느낍니다. 그게 아티케인이 갖고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침투도 굉장히 잘 된다. 그리고 혈장에서 이게 메타볼리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굉장히 좋다. 그 임플란트 언커버링 세컨 서저리 할 때도 지금 이 케이스도 보면 이제 제가 GBR도 하고 뭐 그래서 보면은 본도 오버그로스 돼가지고요. 그냥 단순히 소프트 티슈만 열어가지고는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제 본을 좀 쳐내야 되는 그런 경우죠. 자, 이 경우에도 저는 그냥 인필트레이션만 했습니다. 이걸로 클릭해서 인필트레이션만 하고 버칼 쪽에만 팔라탈을 안 했어요. 우리가 팔라탈이 가장 아프잖아요, 마취할 때. 그래서 팔라탈을 안 하고 버칼 쪽만 하고 그리고 이제 디스탈도 한 번 더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발치하면 환자 이때는 한 반 정도 썼습니다. 반 정도 앰플 반 써서 무사히 이렇게 잘 발치했고요. 그러니까 환자한테 우리가 주사하는 주사의 양도 굉장히 줄여주고, 그리고 과거에 그냥 전통적인 시린지를 썼을 때는 제가 손가락이 너무 아파가지고 인트라 리가멘탈 그 주사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클릭하면은 아주 쉽게 이렇게 0.06mm가 이렇게 천천히 들어갑니다. 이 천천히 들어간다고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환자들한테 통증을 줄여주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는 요즘 아티케인과 이 파로젝트라고 하는 이 시린지를 쓰면서 되게 즐겁게 그 진료를 합니다. 데이빗 휴미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이성은 직관의 노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성은 직관의 노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환자들하고 아까 MOT 얘기도 했지만, 환자들이 처음에 만났을 때 덜 아프고 덜 불편하면 그 다음에 그 의사를 신뢰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성을 동원해서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쉽게 더 다가갈 수 있고 마음을 열 수 있어서, 저는 이 마취를 안 아프게 편하게 짧게 이렇게 하는 것이 치과 의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 이것을 나눴고요. 제가 이걸 오늘 잠깐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이 파로젝트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미동양행이라는 곳에서 수입해서 팔고 있는데, 했더니 저한테 오늘 몇 분이 오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20여 명 오실 거라고 했더니 자기네 회사 제품을 선물로 좀 드리고 싶다고. 물론 홍보 목적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따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는데, 이 안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옴니크로마라고 하는 레진이 있습니다. 두 개, 페이스트 하나, 플로어블 하나, 이 두 개가 한 11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오늘 회비 내신 것보다 더 남겨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셨는데 잠깐 이 옴니크로마 얘기만 하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옴니크로마라는 거는 모든 채도라는 뜻이잖아요. 모든 채도. 예. 그래서 하나의 싱글 쉐이드를 가지고 모든 쉐이드를 거의 다 맞추는 아주 정말 신기한 컴포지션입니다. 여러분 도쿠야마에서 나온 이 팔킥 에스텔라이트 시리즈는 제가 전 세계의 그 신미 쪽, 특별히 이제 레진 쪽의 대가들을 만났을 때 공통적으로 듣는 얘기가 그 넘버원, 탑 오브 더 탑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탁월한 제품입니다. 이 레진을 이야기할 때 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쉐이드도 물론 얘기했고, 폴리시빌리티, 스컬처빌리티, 뭐 웨어 레지스턴스, 그다음에 파절에 대한 저항성 뭐 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다 좋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쉐이드가 굉장히 탁월하게 좋은데 그 이유는 이것이 레진은 매트릭스가 있고 필러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필러가 특별합니다. 필러가 저 오른쪽 위에 보이는 것처럼 이 스페리컬 구형의 필러로 되어 있는데 저걸 만드는 게 아주 이 회사의 독특한 노하우입니다. 저게 특별히 사이즈도 260나노미터짜리의 스페리컬 필러인데 이 밑에 있는 다른 회사들 제품의 필러들을 보면 다 이렇게 뭐 부정형이잖아요. 그냥 막 쪼개가지고 돌가루 만들어서 이렇게 필러를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이 도쿠야마에서 만든 이 에스텔라이트 옴니크로마는 저렇게 필러가 달라서 그래서 우리가 A1 쉐이드를 A1 치아에다가 필링을 하고 보면 A1으로 보이죠 당연히. 그런데 만약에 A4 쉐이드의 치아에 A1으로 필링하면 당연히 A1은 A1대로 보일 겁니다. 근데 그게 저 필러 위에 있는 것들은 필러가 저렇게 부정형으로 생겨 있기 때문에 저렇게 보이는 거고 이 스피리컬 구형의 필러 그것도 260나노미터짜리 구형의 필러로 만들어진 레진은 빛이 어떻게 들어와도 그 주변에 치아의 색깔에 유사하게 맞춰진다. 그래서 이것을 카멜레온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아마 안 써보신 분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저희 병원에서 저는 지금 레진의 거의 한 80% 이것을 이걸로만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써보시고 좋으면 또 구매해서 쓰시면 이렇게 또 선물로 주신 회사에 보답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요게 이제 뭐 회사에서 실험한 건데요. 다양한 색깔 A, B, C, D 쉐이드를 동일한 하나의 옴니크로마 플로어로 다 필링을 하고 났을 때 결과인데요. 왼쪽 맨 위는 아무것도 안 한 거고 가운데는 이제 프랩을 한 거고 밑에는 필링을 하고 큐링하기 전인데 큐링하기 전에는 저렇게 화이트한 약간의 그 오펙한 쉐이드였지만 이게 큐링하고 나면 주변 치아의 색깔과 유사하게 바뀐다. 그래서 카멜레온 이펙트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써보시고 여러분의 임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신 건 일단 요거까지나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주셨던 이제 동영상이 약간 뭐 그렇지만 그 내용들은 다 제가 소개시켜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의 메인 연자인 오늘 대단한 선배님들과 동료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려니까 좀 긴장도 되고 준비가 미흡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는데 제가 주어진 시간이 워낙 9시까지였으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을 다 전달하지 못하더라도 9시까지 일단 제가 준비한 중에서 조금 추려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1시간 동안 사실은 현대미술, 그 중에서도 동시대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시작으로 현대미술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유럽에 비해서 역사가 짧은 미국에서는 이제 대학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게 큰 차이이고 유럽에는 예술에 늘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교회라든가
아니면 절대군주, 귀족, 그리고 19세기에 오는 무르주아 계통의 후원자가 있었지만 미술에 와서는 이제 더 이상 후원자가 없이 이렇게 프리랜서로서의 작가들이 작품을 시작한 때가 바로 2차 세계대전을 기점이기 때문에 그때를 현대미술의 시작으로 봅니다. 현대미술은 동시대 미술은 아직 사후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미술 시장에서의 평가를 중심으로 보통 작가들이 이야기되어지는데 미술 시장에서의 거래 빈도, 거래 가격에 의해서 이미 브랜드가 된 작가들 그리고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서 끊임없이 전시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그리고 끊임없이 뉴스를 이끌어내는 작가들입니다. 첫 번째 게르하르트 리히터는 1932년생 동독의 드레스덴에서 태어났지만 60고 게르하르트 리히터를 뽑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뽑은 작가는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는 작가가 곧 장르라고 일컬어지는 회화, 판화, 사파, 무대 디자인, 수많은 미디어 아트 등 많은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데이비드 호큰입니다. 그 역시 1937년생입니다. 그런 그의 80세 회고전이 뉴욕, 런던, 파리,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런던의 테이트 브리튼, 파리의 pompidu 센터에서 회고전이 열릴 만큼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갖고 있고 살아있는 생존 작가 중 최고의 가격으로 거래된 회화로 거래된 작가입니다. 그리고 세우 작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리 예술, 낙서 예술이라고 하는 그래피티 아트의 대표적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뱅크시라고 하는 그래피티 아티스트 이렇게 해서 4명의 작가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작가는 제가 우리나라 작가 서도호 작가를 갖고 왔습니다. 사심을 듬뿍 담아서 제가 무척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하고 최근에 좋은 소식도 있고 해서 서도호를 먼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1962년생인 서도호는 지난 4월 말경부터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안 미술관에 있는 국제 아시아관 앞 광장에 앞으로 5년간 설치물을 전시하게 됐습니다.